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5일 월요일 새벽 3시 44분 시작하겠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현재 제주도까지 북상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월요일 화요일 비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9월 상승할 종목도 한번 알아보고요. 현재 지수의 상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1월을 제외하고는 11개월 연속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 하락장에서도 계속 상승할 만한 종목들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면 분명히 좋은 수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수 2,400선 붕괴 직전에 있는데 오늘부로 붕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당분간 호재가 없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으면 수익 내기 상당히 어려운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픽 종목 결과를 살펴보면은 일단 지난주는 목요일에 멤버십 방송을 했었고요. 그 종목들도 뭐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주식 공부방에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실시간으로 좀 대응할 만한 종목들이라든지 좀 지켜봐야 될 만한 섹터들을 미리 공부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주식 공부방 같은 경우는 주식 스터디를 10기까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그거 신청하거나 수료하신 분들 들어오실 수 있고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4등급 젊은 부자들 이상 등급인 분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월요일부터 제가 많이 공유하진 않아요. 하루에 하나 정도 또는 한 이틀에 하나 정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8월 29일 월요일에는 뭐 대명에너지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태양광이 괜찮다는 말씀 좀 드렸었고요. 대명에너지는 그 월요일 이후로도 25%가 상승을 했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제가 계속 신고가 가고 있다고 주식 토론방에도 여러 번 공유를 드렸었죠. 물론 현재는 고점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태양광에서든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 빠질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는 말씀도 이미 2주 전부터 계속 드려왔습니다. 월요일 이후로 15% 상승했고요. 그리고 STS 엔진도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정규 방송에서도 제가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난 한 2주 전이었죠. 한 열흘 전 STS 엔진 그 이후로 일단 월요일 이후로도 15% 올랐고 그때 대비하면은 한 30%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일 에너지틱스라든지 뭐 세비캠이라든지 성일하이텍 이런 애들은 뭐 두 달 전부터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다 신고가 같죠. 세비캠도 신고가 같고 성일하이텍도 신고가 같고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 수요일 날 8월 31일 날 말씀드렸었고 저항점 말씀드리고 이제 뚫으면 급등이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이제 9% 그날 장중에 상승을 해서 저도 크게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8월 31일 날 또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같은 임플란트 관련된 주들 말씀드렸었고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그날 이후로 12% 상승을 했고 덴티움 같은 경우도 4% 상승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덴티움으로 수익을 좀 내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목요일이었죠. 9월 1일 날 덕산데코피아 제가 증권사 리포트도 같이 공유를 했었죠. 그래서 재료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눌림목 제가 이제 일단은 저는 매도를 해서 5% 수익을 내고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눌림목 구간에 한번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도 이날 장중에 좀 매수를 했습니다. 분할 매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시외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당연히 월요일 날 급등하는 흐름으로 시작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매수한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2300은 붕괴가 되고 결국엔 2400에서 300 사이를 뭐 박스권을 좀 이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수익 내기 어려운 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같은 경우는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스터디 10기도 10월 반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9월 달은 진행하지 않아요. 9월 달은 추석 연휴도 있고 해서 10월 달에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오지표 빠르게 살펴보면은 일단 미국 증시가 상당히 아쉬워요. 금요일에 보시는 것처럼 전약 후강으로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급락하는 고드락스임에도 불구하고 급락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하락세고요. 보시는 것처럼 종합 주가 지수가 지금 데드라인이죠. 데드크로스가 됐는데 2386 정도가 지금 바닥으로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이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2300대 초반이나 2200선까지도 전저점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항상 코스피 시총 1위인 삼성전자라든지 코스닥 시총 1위인 에코프로비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들이 지수 대형주기 때문에 결국엔 버티지를 못하면은 같이 지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강한 테마 섹터는 상승은 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수 대형주들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금 전저점인 55,700원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하락세이고 역배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5,500, 55,700원까지도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현재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더 바닥으로 한 10만 원대 초반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수는 더 빠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가 좀 버텨줘야 지수가 방어가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쌍봉을 그리면서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동안 호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어쨌든 같은 피어 그룹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하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가장 위험한 상태인 1363원, 그래서 1400원까지도 본 전문가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3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경기 불황, 그다음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 모든 악재들이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환율이 하락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 정고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틱 건화물 지수도 계속 하락세죠. 하락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해운 업종도 좋지 않다. 공보 지수도 이제 계속 상승세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유 가격은 조금 안정세긴 한데, 지금 천연가스가 또 그나마 하락을 한 거는 좀 긍정적이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월요일에는 천연가스 관련된 주들은 좀 급락할 가능성이 있겠다. 현 시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가 안정되는 건 당연히 호재지만, 어쨌든 그거를 상쇄할 만한 충분한 더 큰 호재가 발생을 해야 된다. 그 정도로는 사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현재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한 2주 정도 됐죠. 이렇게 야포합세를 보인 게. 어쨌든 현재는 구간을 잘 버티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아랫 구간,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는 구간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럼 더 급락이 나오게 되겠죠. 주요 뉴스 살펴보면은, 일단 목요일에 발표됐었던 8월 그 경상수지가 이제 무역 적자가 95억 달러, 14년 만에 5개월 연속 적자. 당연히 에너지 유가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하반기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흰담노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돼 있지만, 어쨌든 관련된 주들은 지금 어쨌든 목요일, 금요일은 좀 상승을 한 편이고요. 다만 제가 주식 스터디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재해 관련된 주들은 상당히 대응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장초에 갭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월요일에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에서 노리던가 해야지, 내가 보유자가 아닌데 장초에 접근하다가는 어쨌든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리아 SE 같은 경우는 현재 2연상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있는데, 우원개발이나 뉴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시외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빗물 터널 관련된 중에 화성밸브라든지 특수건설이라든지, 과거에 3주 전이었죠. 3주 전 때 폭우 때 좀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차트상으로는 더 괜찮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종목 정도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만, 능력이 되는 분들만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내년부터 알루미늄 원재료인 보크사이드를 수출 금지한다는 재료가 또 주말 동안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된 주들 중에서 지금 정배로 좀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내년 6월부터 보크사이드를 수출 금지 대상 품목에 포함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4일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월요일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예전에 몇 번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삼화알미늄 같은 경우 최근에 정배열로 돌아섰죠.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이제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나마 이제 조일알미늄이나 PJ 메탈 정도가 괜찮을 것이다. 나머지 같은 것도 순환면 돌 수 있겠지만, 이 종목들이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하면 정배열 추세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률은 높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이미 한 달 전에 다 설명을 드렸었고, 그 관련된 종목들 히림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상승을 했죠. 히림이든지 유신이든지. 근데 저는 이제 네옴시티가 사실은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가치주기 때문에, 대부분 건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점에 몰리면 답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못해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AI라든지 이런 성장성이 있는 것들, 또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전고점을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재료 발생으로 인해서. 근데 이런 것들은 물론 지금 구체화된 것들은 좀 있지만 조금은 위험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는 크게 이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고, 초반에만 좀 이렇게 그 히림이나 이런 종목들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어쨌든 현재는 이
두 번째 이벤트가 좀 있죠. 일단은 네옴시티 프로젝트 추가 투자 총괄 책임자 방한은 이미 끝났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1차적으로는 재료가 소멸이 됐고, 그다음에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 무하마드 빈 살만이 방한할 것까지 예정이 됐다.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관련된 주들이 좀 급등을 했고요. 한미글로벌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시면 여기도 뭐 관련해서 현대건설이나 뭐 대우건설 사장을 비롯해서 이 한미글로벌 부회장도 같이 참석을 했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이제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올라온 종목으로는 도하엔지니어링이 있어요. 도하엔지니어링은 제가 예전에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된 주로 뭐 데모라든지 이런 것들 후속 주자로 3대장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어쨌든 도하 엔지니어링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도 뭐 장중에 종가에 조금 이렇게 좀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하 엔지니어링이나 S&T 에너지라든지 그러니까 약간 후속 주자들이 지금 이제 다시 상승할 때가 됐다. 왜냐면 세아특수강이나 한미글로벌이나 유신은 보시는 것처럼 다 단기 가율로 묶였어요. 그래서 한미글로벌은 이미 3거래일 단일가가 시작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금요일에는 11% 상승을 했지만 단일가 거래는 사실 초보들이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일가 종목들은 가능하면 매매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유신은 이제 월요일부터 3일 3거래일 단일가 매매가 시작이 되고, 세아특수강도 현재 단기 가열 예고가 지금 지정이 됐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아마 풀리는 날이 15일인가 16일인가 그럴 거예요. 공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남강토건이라든지 히림이라든지 이런 후속주자들 아직은 단기 가율을 묶이지 않은 것들이 이제 슬슬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1주자보다는 당연히 흐름은 약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모든 테마는 1주자들이 대장주들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아투스광이라든지 한미글로벌 그렇게 유신 이런 것들은 꼭 공시를 확인해서 내가 어떤 지점에 매매를 좀 해야 되는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도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시외가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전고점 저항을 돌파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된 주 때 5월 달에 급등을 했었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고서 최근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올라갔다는 데 의미가 있어서 한번 저도 흐름을 좀 지켜보려고 하고요. 증시 분석 빠르게 살펴보면은 뭐 1위부터 3위까지는 이제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 관련된 주들, 코리아 SE라든지 우원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단기 재료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는 필요하다. 장초에 급등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단타에 능하신 분이 아니면은 좀 대응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현대바이오 정도 체크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재료가 이제 좀 있으면 승인 난다는 재료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반등성 좀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옴시티 순환매 관련해서 좀 눌림목이 있을 때 뭐 분할 매수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엔지니어링이라든지 나머지 뭐 한미글로벌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실 뭐 특별한 재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나머지는 네, 뭐 그 정도 일단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도 분명 어려운 장일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제 월요일, 화요일 거기다도 추석 연휴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석 연휴 전에 현금화하려는 움직임들도 있고 해서 수급 자체가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어쨌든 뭐 월요일부터 계속 하락세로 좀 연관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특징 있는 테마들 잘 대응을 한다면 그래도 충분히 뭐 시장 수익률 이상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공부하면서 좀 성장할 분들은 이제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뭐 수업도 듣고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방에서 좋은 정보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